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안녕하세요. 법무부 제네시스 소정근 변호사라고 합니다. 회생 관련 유튜브를 제가 좀 찍다 보니까 문득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. 개인회생 이거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정말 아무런 불이익이나 단점 같은 건 아예 없는 건가요? 사람마다 단점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공통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평소 생활했던 그런 생활비를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좀 더 적은 생활비로 생활을 해야 되는, 한마디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게 가장 큰 불편함이자 단점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유가 없어지는 게 불편하긴 하겠네요. 그런데 사실 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미 여유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요? 아무래도 그렇죠. 이미 회생을 선택한 시점에 내 부채는 많아지고 자꾸 채권자의 추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힘든 경우에서 이 회생에서 빚을 탕감해줘, 이거 자체로 사실 충분한 메리트긴 합니다. 다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있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이것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살아야 된다, 이런 것들이 충분한 당연히 불편함이 될 수가 있고,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게 또 살 수 있는 약간의 그런 팁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회생이 수행 가능하게끔 변제 기간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진다. 혹시 또 다른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신용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추가 대출이 안 된다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, 회생하는 사람이 뭐 무슨 추가 대출이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. 하지만 회생이라고 해서 갑자기 내가 큰 돈 나갈 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.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변제 기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갑자기 큰 돈이 나갈 때가 불가피하지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이럴 때 아무래도 회생 기간 중에서는 이제 신용 불량자나 다름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금융권이나 2금융권 이런 경우에서는 잘 추가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은 제한적으로는 2금융권 내지 대부업체 이런 데서는 추가 대출은 가능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고금리겠죠.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기타 뭐 대출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소상공인 그런 관련된 그런 대출,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대출이 있을 수 있는데, 이제 이런 대출들이 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힘든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이제 신용카드 사용도 아무래도 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용카드로 주로 이제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맞고, 다만 체크카드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원래 신용카드를 잘 안 쓰던 분들이라면 딱히 뭐 큰 문제는 없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인데요. 그리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보통 중요한 또 행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교통카드 이용이겠죠. 교통카드는 후불로 이용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후불제 이런 이용 요금들은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심지어 저희 이제 고속도로라든가 이제 다른데 이제 통행하다 보면 통행 요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제 그럴 때 이제 하이패스 이런 요금들도 후불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,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런 후불과 관련된 이런 신용 행위는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선불형으로 이제 바꾸셔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핸드폰 통신 요금도 사실 후불이잖아요. 그럼 그렇죠. 핸드폰도 못 쓰나요? 핸드폰 자체는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,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용과 관련된 행위는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도 미리 선불폰이라든가 아니면 일정 금액 한도에서는 충분히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큰 불편을 느끼시는 경우는 잘 없으실 거고, 다만 혹시나 채권자 목록에 통신사가 포함이 돼 있는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또 미리 한번 말씀도 드리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웬만한 분들은 사실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휴대폰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하면은 제 명의 통장은 아예 못 쓰는 거예요? 그렇진 않습니다. 내 통장은 다 충분히 거래가 가능합니다. 신용과 관련된 행동만 이제 제한이 되는 건데요.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내 신용 상태와 관련이 있으니까 제한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입출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내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는 채권자, 쉽게 말하면 내가 대출받은 은행 있잖아요. 그 은행은 이제 아무래도 입출금이 좀 힘들겠죠.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은행들은 다 계좌 이체라든가 현금 인출 뭐 이런 것들, 체크카드 사용도 다 제한 없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생활비도 빠듯해지고 대출도 안 되고 꽤 불편하긴 하네요. 사실 빚을 탕감받는 것만 해도 충분한 메리트긴 한데,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단점을 생각하고 좀 더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. 어쩔 수 없죠.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감수를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, 또 이제 개인회생이라는 게 마냥 내가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라 이런 제도는 아니고, 채권자 빚도 탕감받고 하니까 그래도 나머지는 성실하게 갚아라 이런
정신이 있는 만큼 좀 더 퀄리티를 졸라매고 하다 보면은 또 소비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많거든요. 하지만 이 개인위생의 좀 기간을 거치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필요하니까 아무래도 들쓰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소비 습관도 이제 고쳐지고 경제적인 그런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약간 개조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또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불편함들은 좀 감수하고서라도 개인의 생을 진행하시는 게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. 그 정리를 해보면은 약간 회생의 단점은 첫 번째 뭐 생활비가 줄어든다, 두 번째 신용카드 못 쓴다, 세 번째 대출이 안 된다, 이렇게로 추격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이게 사실 좀 케바케가 많습니다.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내가 불이익이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문가랑 상담을 받으셔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.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